1년에 10만 명이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재난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을 하게 되고 군대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10대가 매년 50%에서 100% 이상 증가가 있고 대부분 대학생들입니다.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도 너무나 위험할 수 있는 마약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 은평병원의 마약류 관리센터 센터장님, 오늘 조성년 센터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계속 네. 그 마약 환자분들을 좀 주로 치료해 오신 걸까요? 네, 제가 정신과 전문의 마치고 나서 네. 군대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첫 직장이 치료감호소입니다. 감호소요? 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죠. 어. 저는 뭐 그 필로폰에 중독돼서 뭐 6개월 된 딸을 살해한 사람이나 또 부인을 살해한 사람 이런 사람들 처음에 치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약류 중독에 대해서 관여를 하다가 2011년에 명예퇴직하고 이제 온 게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로 왔어요. 네네. 중독이 얼마나 무섭고 왜 한 번만 했는데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좀 제대로 예방 활동도 하고 또 치료 재활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자. 젊은 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마약 사범의 대부분 가장 많은 층이 20대예요. 그리고 10대가 매년 50%에서 100% 이상 증가가 있고 대부분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중고등학교는 마약류 남용에 대한 예방 의무화 교육이 돼 있거든요. 대학은 없어요. 지금 군대가 위험하잖아요. 군대도요? 그럼요. 요새 뭐 월급도 많이 받죠. 스마트폰 다 쓰죠. 그러니까 이 중독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요. 도박, 게임, 성중독, 뭐 약물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하니까. 그래서 근데 약물이 배달 올 수 있나요? 그럼요. 택배로 오고.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럼요. 5만 원, 10만 원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마약이에요.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까지. 예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13살 된 중학생, 여학생이 30분 만에 필로폰을 구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젊은 층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네. 뉴스에 보면은 기사들이 계속 좀 나오거든요. 주동 마약 네, 음료수 네. 사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부터 뭐 학습 클리닉, 증진 클리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력을 좀 높여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처방을 해서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유의 범죄 같아요. 애들한테 이제 음료에다가 각성제, 필로폰이나 또 엑스타시 같은 거 섞어가지고 가끔 섞어서 몰래 먹여가지고 집중력 높여준다, 뭐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선전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부모들한테 또 연락을 해서 애가 마약을 했으니까 이거 신고하면 범죄인데 그래서 이제 돈 뜯어내려고 그런 보이스피싱과도 연결이 되고 원래 마약 사범들의 수법은요 처음에 무료로 줍니다. 뭐 피로 회복제다, 술 깨는 약이다, 최음제, 그다음에 뭐 집중력 좋아진다. 뭐 이런 걸로다가 이제 유혹을 해서 무료로 주고 그 맛을 알게 되면 찾아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좀 10,000원도 받고 중독이 심해지면 10만 원도 받고 나중에는 뭐 부르는 게 값이 되니까 한 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 맛을 알면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억 속에 각인이 돼서 그래서 또 찾게 되는 게 이제 중독의 특성이에요. 학원 가는 어린이들한테도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언제든지 이제 그런 게 뻗칠 수가 있는 그래서 거죠. 그 사건으로 해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한테도 위험하니까 학생들 예방 교육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작년, 재작년 막 저희 조카들도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막 받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경상남도 창원에서 41명? 네, 엄청난 42명이 검거가 됐죠. 네. 그게 이제 펜타닐 패치죠. 펜타닐은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아닙니까? 말기 암 환자나 이렇게 해서 다른 진통제 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mg만 투여해도 이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약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불법으로 구입을 해서 남용하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죠. 옛날에는 어떤 식이냐면은 마약 그러면은 되게 불법 마약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혼자서나 뭐 둘이서 몰래 숨어서 뭐 여관방에서 호텔에 이렇게 몰래 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파티할 때 우리 같이 하자. 클럽에서 그냥 같이 하자 이런 식이 되고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펜타닐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도시에서 정말 네. 그 막 사람들이 걷는데 막 좀비 같아요. 네. 펜타닐 걸으면 어떤 몸의 증상들이 좀 나타나나요? 펜타닐은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뇌를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뇌가 마비되니까 통증이 마비될 거 아닙니까? 그 진통 효과가 있죠. 졸려요. 그래서 수면 효과도 있고 불안이 마비되니까 진정제, 마취제 뭐 이런 걸로다가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의료용으로 쓰이는 게 이제 중추신경 억제제인데 이제 척수에 관련된 운동신경도 마비가 되면 좀비처럼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호흡 중추가 마비되니까 사망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이 펜타닐로 매년 사망하는 사람이 약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미국 MZ 세대 사망 원인 1위이 마약이라고 펜타닐입니다. 지금 펜타닐.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펜타닐이 거의 펜타닐. 90%입니다. 아. 샌프란시스코, LA, 한인타운도 그렇고 뭐 전국이 다 미국 전역이 다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에요. 1년에 10만 명이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재난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을 하게 되고 또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는 그런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마약하면은 뭔가 어떤 특수한 계층, 뭐 연예인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만 이제 좀 연루되는 사건으로 보여졌는데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보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마약을 좀 시작을 하게 되는지. 일반화된 지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직업군을 보면은요 회사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연예인 뭐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드러나는 거는 회사원들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요. 범죄가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주부들 뭐 해서 일반화가 됐습니다. 애들한테도 이제 퍼지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권유하니까 그리고 이제 호기심에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이들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니까 그거 뒤집으면 뭐 아주 홍수예요. 홍보가. 거기는 연락을 하게 되면 SNS로 이제 연락이 되고 던지기로 해서 갖다 놓으면 이제 찾아오면 되는 정도로 접근성이 너무 쉬워지고 굉장히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애들도 이제 5만 원, 10만 원만 써도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까지 다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성제든 다운로든 특히 이제 그 시작하는 연령이 이제 아이들이다, 10대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마약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뇌 기능의 발달이라든지 몸에 훨씬 더 조금 치명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마약 그러면은 기분을 좋게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뇌에 보상 회로가 있어요. 거기에 도파민이 증가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마약류는 거기에 과도하게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평상시에 뭐 쾌감을 느끼든 즐거움이나 뭐 행복감을 느끼든 가장 좋게 느낄 때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 한 300개 나왔던 사람인데 마약을 하면 500개, 1000개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이 이제 평생 안 잊혀지니까 재발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높여주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상회로를 파괴시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도파민이 나오질 않죠. 이제 두 번째, 세 파괴가 번째, 네 되니까. 번째. 그러니까 양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그걸 내성이라 그러죠. 나중에는 말기가 되면은 마약을 해도 재미가 없죠. 왜냐면 도파민이 다 파괴됐으니까 나올 도파민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낙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걸 탈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은 뇌가 발달하는 단계 아닙니까? 발달하는 단계에서 마약을 하다 보면 파괴가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에 의하면 IQ도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 인지기능 떨어지죠. 기억력 장애 받죠. 그다음에 모든 정신병이 다 생겨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마약을 접했다는 걸 이제 만약에 알게 된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부터는. 지금 마약 사범이 재작년에 27,600명이 검거가 됐거든요. 올해는 한 3만 명 정도가 검거될 거라고 보는데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는가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 한 30배에서 한 100배 이상 보거든요. 300만 명 정도가 지금 마약류를 남용하고 있다고 봐요. 한 20명당 1명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가족 혈족 중에 누구 한두 명은 마약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애들의 행동이 좀 달라졌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은 뭐 잠도 잘 안 자고 뭐 똑같은 일을 아주 각성기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있으면
예민해져 있으면은 혹시 각성제 남용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뭐 방에 나오지도 않고 잠만 자고 계속 늘어져 있으면 혹시 다운하는 거 아닌지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게 소변 검사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뭐 보건소 가서도 그렇고 저희 마약관리센터도 무료로 그 인명을 보장하고 소변 검사를 또 해줘요. 그래서 혹시 어떤 성분이 나도 모르게 복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검사할 수 있는 체제도 돼 있고 해서 일단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마약을 복용했다 그러면은 그건 범죄가 안 됩니다.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약을 타준 사람 이런 사람 신고하면 되는 거고 자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혹시나 내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되거나 복용했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죠. 모든 질환은 초기에 빨리 치료받으면 빨리 좋아지듯이 초기에 빨리 치료받으면 뭐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게 한 번 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접하다가 이걸 끊을 수가 있나요? 그럼요. 뭐 술 끊는 사람도 많죠. 담배 끊는 사람도 많죠. 마약은 강력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담배가 더 위험해요. 담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살 수도 있고 싸게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발이 많은데 그 담배도 끊을 수 있으면 마약도 끊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하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약을 끊었는데 하루만 지나니까 또 갈망이 생겨서 딱 한 번만 더 해 그리고 또 재발이 되고 한 달 만에 1년 만에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발이 되지 않도록 치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쭉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뭐- 만성 질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뭐 혈압, 고혈압, 당뇨, 그렇죠. 고지혈증처럼 뭐 다이어트처럼 이제 꾸준히 계속 그냥 관리가 필요한 거지. 예. 한 번에 끊는다고 이게 뚝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완치란 개념을 안 씁니다. 네. 그래서 나는 뭐 마약 중독자 좀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중독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재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치병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경계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뭐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도 관리를 철저히 잘하면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다이어트하고 항상 뭐 운동하고 그렇죠. 병원에 자주 가니까 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철저히 잘하면은 재발하지 않도록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그래요. 참아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 근데 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참다 보면은 참다 결국은 실패해요. 왜냐면 참는다는 거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 좋다는 전제하에 참는 거거든요. 좋은 건데 나 하면 안 되니까 참아야지.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한 달, 두 달, 뭐 참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못 참겠어. 한 번만 또 재발하는 거예요. 이 의심이 돼요. 그랬을 때 스스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럼 어떻게 좀 이거를 치료를 첫 시작을 스타트를 조금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치료의 단계를 4단계로 보고 있어요. 네. 첫 단계는 해독 치료입니다. 해독. 전쟁과 비교를 하거든요, 저는. 전쟁에서 부상자를 전쟁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죠. 네. 그렇듯이 약에 취해 있으면 해독 치료를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정화가 돼야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죠. 이제 안정이 됐으면은 동기가 강화돼야 돼요. 내가 중독이란 걸 인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절실함이 만들어져야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약물 때문에 내가 어떤 이득을 얻었고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알아보면 되거든요. 세 번째는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생활 양식을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습관을 바꾸는 게 이렇게 뭐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A라는 친구가 나한테 가장 위험해. 걔가 나한테 약을 주고 나를 유혹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발 예방 훈련을 따로 받아요. 네. 제가 잠깐 궁금한 게 해독을 어떻게 처음에 네. 보통 해독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독을 좀 해주나요? 뭐 신체적, 정신적 해독을 하는 거예요. 약균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해서 신체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정신적인 문제도 일으키니까 그런 거를 이제 워시아웃 씻어내기도 하고 수액제 같은 걸 해서 몸에 배출시키기도 하고 단약을 위한 치료약은 따로 없어요. 약이 개발된 건 아직 없고 약물 치료라는 건 후유증에 대한 치료죠. 신체적인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는데 본격적인 치료는 이제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약 범죄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좀 어떤 센터장님만의 노하우나 어떤 그 방법들 있으면 조금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 이제 일반적인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 마약은 무서운 거니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겁을 줘서 못하게 하는 건데 마약 하는 사람은 불법이지 알고 하는 거거든요. 안 걸리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겁을 줘서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이 한 번으로 시작이 되는데 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오히려 보상계로가 파괴되면서 더 많은 걸 잃어버리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도 몰랐단 말이죠. 그거를 알게 해주고 저는 아주 효과적인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학교에서도 네. 그런 교육 과정이 굉장히 그렇죠. 필요한 거군요. 거기 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회복자들이죠.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내가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게 처음에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이건 예외가 없더라. 그래서 산 증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중독자들을 또 회복으로 이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방에서 치료 재활에서 이 회복된 중독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외국의 이런 예방 치료 재활 시설에서는요. 중독을 경험했던 회복자들이 또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이런 치료 재활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한 번도 안 된다는 것. 호기심 때문에 한 번은 어떨까 생각하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당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혹시 영상 보시면서 조금 더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전문적으로 좀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병원을 지금- 당장 갈 수는 네. 없는 거고. 지금 한국 마약퇴치 운동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거기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24시간이군요. 네, 용기 한걸음 센터라 그래서 1342 1342. 예, 1342로 전화를 하면은 24시간 상담을 합니다. 도움도 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병원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재활센터도 연결시켜주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콜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연락만 하면 다 연결이 될 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 기회가 되면 정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꼭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